안녕하세요. 하티브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업로드할 업체는 효성 첨단 소재인데, 저 되게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오늘 그 주말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회사 한번 바라보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지 안 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뭐 효성 첨단 소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처음에 이제 효성이라는 업체가 이제 좀 섬유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뭐 재봉틀 우리 이제 옛날에 못 살았을 때 그때부터 쭉 이렇게 사업 계획을 이어오다가 이제 타이어 코드라고 이제 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 같은 거를 생산을 이제 시작하면서 사이즈를 좀 많이 키웠죠. 그때부터 이제 이때부터 사업을 좀 많이 키웠고 어 이때 한 2010년도 8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타이어 코드 아마 세계 1위를 달성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업 확장을 그 다음에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약간 제가 집중하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어디 있냐? 여기 있다. 탄소 소묘? 탄소 소묘.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문재인 정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탄소 뭐 이렇게 블라블라 했고 붐업이 좀 됐었었는데 그때 한번 주가가 빵 한번 뛰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운이 좋게 코로나 때 한 7만 원대인가 샀다가 팡 올라갈 때 중간에 팔았었는데 그때 많이 투자는 안 했었어요. 왜냐면 생각만큼 그렇게 수요가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계속 알아보면은 그 다음이 이게 지금 현재 효동 주가 46만 4천 원. 아, 그때 주가에 비하면 되게 비싼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그럼 최근 1년 최저점이 30만 원 정도. 근데 이때는 작년 10월이니까 이때는 워낙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코스피가 밀렸어요. 다 밀렸었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이거 주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때부터 1월 달부터 뭐 시장이 좋았으니까 쭉 올랐던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주가의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장에 따라서 움직였다. 그렇게 바라보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때 좀 다시 찍었다가 올라간 거는 뭐 IRA라든지 최근에 이제 뭐 수소 관련된 법안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다 무시하자고요. 무시해보고 그냥 근데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좀 바라보면 일단은 그 사업 보고서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산업자재랑 섬유. 근데 이 부분이야 워낙 이제 뭐 사람들 쉽게 아니까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이 부분 패스하면 비중은 일단 한 65%, 한 뭐 30% 정도. 근데 나머지가 기타 매출 비중이 그 정도 되고 이제 여기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거는 이제 타이어 코드죠. 요거 이 부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타이어에 넣는 보강제.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을 때 MSC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넣으면서 타이어의 내구성과 마모가 좀 덜 되게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섬유도 이제 증사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좀 뒤에 가서 좀 봐보도록 할게요. 네. 자, 타이어 코드. 오케이. 일단 효성이 이제 뭐 만드는지는 알 것 같고, 타이어 코드가 캐시카우다. 이 부분을 한번 인지해 주시고, 이걸 시장을 보면은, 우리나라 업체가 다 하고 있어요. 이 효성 첨단 소재랑, 잘 못하고 있는데, 코어롱 인더스트리. 45%랑 25%. 뭐, 이거 좀 바뀌었는데, 이건 제가 이제 그 그래픽 이거밖에 없는데, 최근 연도는 한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업체 1, 2등 합치면은 거진 65% 정도가 되는 거죠. 매우 높은 겁니다. 엄청 높은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간과할 게 시장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6조 8천억. 뭐 시장에서 뭐 리서치 자료 보면은 연 4% 성장해서 2028년까지 10조 이상. 여기서 지금 올해가 2023년도니까 5년 동안 해봤자 두 배도 안 가는 거거든요. 여기 시장 자체가. 그게 막 커지는 시장은 아닌 거잖아요. 어차피 타이어 코어 자체라는 게 차량이 많이 팔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량 공급이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그 타이어 코드가 타이어 보강제 여기 나와 있는데 승차감이나 뭐 핵심 소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내연 기관 차에서 그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그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무거운 거 아시죠? 한 20%에서 30% 정도 더 갈 거예요. 막 내연기관차가 그냥 1톤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 다니까 커지면 더 커지겠죠. 뭐 SUV나 가면 승용차 기준으로 만약에 1톤이라고 하면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뭐 1400km나 뭐 1300km 배터리 무게가 엄청 크니까 그럼 그만큼 타이어 마모가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럼 타이어가 더 빨리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코드가 좀 더 좋은 타이어 코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성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트렌드가 이제 아라미드 원사라고 조금 더 찐득찐득하고 슈퍼 섬이라고 하죠. 요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타이어 코드를 만들어서 전기차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간단히 설명을 한 거고 일단 그러는 거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좀 웃긴 게 있어요. 오케이, 타이어 코드는 효성 첨단소를 1등인 건 알겠다. 근데 이제 아라미드라고 제가 아까 조금 더 섞은 좀 더 좋은 뭐 소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도 코오롱이 또 1등이에요. 효성은 2등인 거예요. 생산량 규모가 차이가 너무 심해요, 이거. 너무 심하잖아. 자, 여기서도 글로벌에서 봐보자고요. 테이진, 듀뽕, 코오롱, 휘노케, 효성 어딨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타이어 코드로 1등인 거 오케이. 근데 거기서 좀 들어가다 보면 아라미드라고 좀 더 다른 분야예요. 이게 막 그 5G나 뭐 광 케이블 깔 때 막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긴 하지만 좀 지금 당장 좀 돈을 벌려고 하는 90%섬에서는 좀 약하다. 못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걸 더 잘하는 업체가 있다, 국내에. 코어로 인더스트리가 그걸 더 잘하고 있다. 네. 그 부분에 한해서 아라미드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효정은 어떤 비전을 보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일단 타이어 코드를 글로벌 1위이고 45% 갖고 있고 또 지금 타이밍도 좋게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타이어 코드를 그 수요가 더 많아졌죠. 근데 많이 늘어나는 건 어차피 전기차로 바꾸든 뭐 내연기관으로 가든 우리가 1년에 공급하는 자동차 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단지 거기에 타이어 코드가 들어가는 양이 좀 많아졌을 뿐이겠죠. 아무래도 좀 더 비싼 소재가 들어가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장 캐파가 확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그 타이어 코드 돈을 벌어. 이 돈을 번 거를 얘가 돈 어디다 꼬라박냐? 탄소음에다 꼬라박는 거예요. 현재 뉴스 보면 나오겠지만 6,500톤에서 2025년까지 14,000톤으로 거짓 뭐 63, 18 거짓 2.5배 정도 이렇게 막 그 증설을 하는 거거든요. 엄청 많이. 우리 쉽게 생각해보면 2000년지 에코프로 BM이나 양재 증설할 때도 막 이렇게 톤 단위가 막 앞자리가 바뀌면서 증설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이 탄소섬유 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생산 능력을 이 효소 첨단 소재만 바라본다면요. 6,500톤에서 9,000톤에서 24,000톤까지. 얘들이 수요가 없으면 이렇게 증설을 확정을 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뭔가가 있으니까 만드는 거겠죠, 애들이. 그럼 뭘 만들까? 뭐 때문에 만들까? 생각해 보면은 일단 그 시장에 누가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봐야 되니까 그 애들이 생각을 하면 효성이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탄소 섬유의 지배자는 누군가? 우리가 항상 이제 뭐 그런 거 우리 어릴 때 공부할 때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시장의 기초 소재는 일본이다. 예, 일본이에요, 일본. 뭐 국내에서 좀 직장인도 다녀보고 학계를 있으신 분들은 이 도레이 첨단 소재라는 회사를 알고 있을 거예요. 일본 도레이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에다 만든 게 이제 도레이 첨단 소재인데 그 도레이 첨단 소재마저 효성 첨단 소재보다 큽니다. 일단 그건 넘어가고 일단 이제 요게 이제 그 하고 있는 그 탄소섬유 시장 규모인데 이게 옛날 자료다 보니까 이거 정도는 좀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일본, 일본, 일본. 이거 세 개 합치면은 61%예요. 61%. 61%. 그러니까 일본 시장에 일본 업체들이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도레이라는 업체가 거진 뭐 시장의 뭐 40%를 차지하고 있다. 네. 그러면 효성은 지금 2%잖아요. 2%. 지금 4,000톤 현.
이게 한 1년 전 자료니까. 근데 지금은 6,000톤까지 올라왔다고 해봤자, 아, 그래, 많이 쳐줍시다. 그냥 이거를 2028년 됐어. 이걸 2만 4천 톤까지 올린다고 하시면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어? 아, 효성이 이만큼 해갖고 이만큼 성장을 했어. 2028년에. 앞으로 5년 남았어요. 그러면 도레이의 절반이에요, 절반. 절반. 예? 절반. 근데 더구나 얘들은 양산을 그렇게 대량 양산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양산이란 말은 그 탄소섬유의 등급이 있거든요. T700, 뭐 T600, T5, 뭐 T 이렇게 있는데 T700 그 밑에 그러니까 탄소섬유가 고급 소재지만 그 고급 소재 안에서도 그 등급이 나눠지는데 뭐 T1000 그 항공기나 우주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양산을 해본 적이 없죠, 애들은. 하여튼 뭐 그거가 다 떠나서 이 정도 수준이에요. 2028년 해봤자 효능 첨단 소재는. 근데 도레이는 이미 5만 5천 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들 투자를 안 하나? 아니요, 하죠. 1조를 투자해요, 1조를. 똑같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 이미 어떻게 이거를 그 시설을 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1조를 투자하더라도 효율성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500, 만평 지어본 사람이랑 1000평 지어본 사람이랑 그 다음 또 지을 때 생각하는 거랑 그 효율성을 생각하면은 다르겠죠, 확실히. 그러면은 자, 효성이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를 한번 듣고 가자고요. 우리가 효성 첨단 소재를 살 때, 아니면 관심 뭐 이렇게 기업에 넣어놓을 때, 이게 스판덱스가 잘 팔려가지고 뭐 섬유가 잘 팔려가지고 관심의 종목에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아라미드, 뭐 슈퍼 섬유, 아 그것도 뭐 그래 그것도 한 부분은 칠 수는 있겠지만 뭐 타이어 코드 그래요. 근데 그게 미래지향적이진 않잖아요. 그게 뭔가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뭐 그렇처럼 우리가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이 뭐 에틸렌 공장 증설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뭐 프리미엄을 주거나 밸류를 주거나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생각할 때도. 그럼 뭐 모든 사람들이 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회사를 바라볼 때는 미래에 이 회사에 뭐가 될 것 같다 라는 전제를 깔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부차적으로 다 빼고 탄소 섬유에서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럼 쉽게 탄소 섬유 점유를 가져올 수 있을까? 도레이가 버티고 있어요, 일단. 자, 그럼 얘들은 도레이는 언제부터 탄소 섬유를 했을까? 날짜 보이죠? 네. 2014년. 이미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부터 얘들은 T1000급의 탄소 섬유를 수주를 했어요. 여기 보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잉 1조엔 우리 드림라이너 있죠? 보잉에서 만든 비행기 이걸 탄소 섬유로 만든 탄소 섬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도레이는 10년 전부터 보잉과 10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그 뭐 기초소 통과라든지 이미 뭐 안전성 검사 이미 다 마쳤고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효성 첨단 소재가 뭐 뉴스에서는 T1000급을 만들었다고 개발했다고 하지만 그걸 양산, 그다음에 심사, 뭐 통과, 뭐 그런 모든 절차를 특히 비행기잖아요. 비행기에 얼마나 민감해요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민감한 게 아니고 정부, 기관들이 민감하죠. 사고 나면 완전 작살 나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효성첨단 소재가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보잉에 납품을 한다, 에어버스에 납품을 한다, 중국에 납품한다. 중국에 최근에 비행기 만든다고 하니까 쉬울까요 그게? 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굳이 검증 안 된 업체에 소재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10년 전부터 T1000급이나 뭐 T700 이상급의 제품을 잘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굳이. 그리고 이게 보면은 2016년도에 스페이스X 유명하잖아요. 우리 머스크 형. 머스크 형. 머스크 형이 만드는 그 로켓 거기에도 이미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몇 년 전지? 16년이잖아요. 써놨지만 제가 도래가 양상 체계를 갖추어서 이미 10년 전부터 공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장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시작돼가지고 비행기를 안 만들고 뭐 보잉 작살나고 에어버스 작살나고 특히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이 없다 보니까 맨날 다 배당 주고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뭐 회사가 망하진 않았죠. 좀 정부가 도와줘서. 그럼 이제 2년 동안 항공기 수요가 없다가 이제부터 이제 미친 듯이 막 수요가 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예? 에어버스 공군기 470대. 그냥 하나의 항공사에서. 그런다고 해도 이제 보잉에서 뭐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항공기 수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거 다 보쳐내고 있잖아요. 궁금하신 분은 그 보잉의 수주 잔고랑 에어버스 수주 잔고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 비행기를 뭘로 만드냐? 탄소섬유를 만들죠. 탄소섬유. 어? 탄소섬유를 만들어서 가볍고 더 튼튼하고 더 안정적으로. 근데 그 시장에 앞으로 2, 3년 뭐 앞으로 뭐 비행기를 뭐 한 달, 두 달 만에 만들진 않으니까 뭐 그 비행기 이를 이제 앞으로 쭉 찍어야 되는데 한 3년에서 한 5년 동안 쭉 2030년까지 쭉 찍는데 그 시장에 효도 첨단수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안 쓸 것 같아요. 괜히 썼다고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단가를 맞출 수 있을까?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서 잘 써놨지만 T800급 이상 단가가 좋고 마진이 좋은 이 탄소유물 자체가 단가가 높긴 한데 그러니까 T800급은 더 좋은 거죠. 뭐 훨씬 좋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그 기초 소재가 뭐 현대 기아 이런 거로 생각하면은 뭐 탄소소면 같은 경우는 뭐 돌 3사 같은 느낌인데 T800급 이상은 약간 뭐 페라리 마세라티 막 그런 느낌인 거죠. 엄청 높은 등급. 여기 우리 탄소진흥명이라고 전주에 있는 건데 여기서 인정을 했어요. 그냥 일본 100점, 미국 75점, 95점, 한국 75점. 그러니까 아무리 뉴스에서 홍보해도 우리 팩트로 바라볼 때는 현존에서 도리에 비해서 관점과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탄소 소모에 한해서 도레이도 1조를 쏟아요. 2025년까지 여기를. 이게 약 1조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지금이 이게 그 숫자로 표현하면 30% 증가를 한대요. 30% 증가. 아까 우리가 봤던 거에 30%. 응? 뭐 아까 근데 뭐 형성 첨단 소재는 지금 지금 생산량 자체가 6천 톤밖에 안 되니까 뭐 2만 8천 톤 하면 엄청 큰 것 같지만 뭐 도레이는 아까 5만 5천 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6만 8천 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0.3 곱하면 2만 톤을 증설하는 거예요. 2만 톤.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톤수로 보면. 자, 그럼 기업을 잠깐 비교해 보면 자, 효성 첨단소재 시가총액이 2조 700억, 도레이 시가총액이 11조 5천억. 한 5배 정도 하네요. 5배. 5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매출액은 3조 5천억, 매출액은 23조. 이거 더 나네. 몇 조야? 3조 23 나누기 6.5배. 6.5배 차이가 나요. 영어이익은 뭐 3천억 대충 보면 한 3배 정도. 펀은 여기서 높네요. 16배. PBR도 여기서 높네. ROE는 여기서 높고. 왜냐면 이건 자본금 자체가 적어질까 여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게 효성은 효성 소재가 2019년도 20년도에 분사를 효성에서 나왔는데 그 빚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효성에서 아마 그 경영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가 지금 캐시카우고 돈을 벌고 있으니 여기다가 많은 채무를 떼어넘기고 분사를 시키는 거죠. 이거 갚아라. 어차피 너네 돈을 버니까 타이어 코드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갚아가면서 탄소소유까지 해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현금선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한 1년에 이자 비용으로만 500억 정도 400억이 500억만 나가니까 자본적으로는 취약하다. 여기도 잠깐 보면은 탄소소모 비중이 작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11%. 그래서 약간 1편 결론은 2편에 대한 제가 조금 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대략 이렇게 찍었는데 2편에는 제가 조금 더 재무제표랑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무제표랑 기업 가치를 밸류를 해봐가지고 어느 게 더 싼지 한번 더
판단을 해보고 실제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도래가 지난 뭐 10년이 아니죠. 거의 3, 40년 동안 만들어 온 이 진입 장벽을 쉽게 무너뜨리기 어렵다. 효성이. 그리고 현재 그냥 이거는 좀 한 발 멀리서 보면 지금 엔화가 거진 최저점이잖아요. 930원 막 했던 거 한 것 같은데, 저 원화를 갖고 있다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엔화를 지금 사는 것도 지금 엔화 워낙 지금 아마 최저점일 거예요. 그 3, 4년 동안.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자, 여기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도레이가 현상 첨단 소재보다 안전하고 더 좋은 회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산후 조미도 잘하고 있고 뭐 기타 더 제반 사항들을 볼 때. 근데 더 비싼지 더 싼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한번 찝어보자고요. 다음 편에. 그럼 마치겠습니다.